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충남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반면교사를 삼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것이고 문제는 그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 노인 요양시설은 2019년 207개소에서 2022년 255개소로 48개소나 늘어났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약자이기에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뉴스를 본 우리 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립이라는 이름을 단 충남의 대표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을 충남도라는 이름을 믿고 맡겼는데 잘 보살피기는커녕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학대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몇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는 사이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입니다. 지난 7월 이 요양원에서 치매가 있는 80대 입소자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요양원 2층에서 남성 입소자가 여성들 방에 지속적으로 드나들면서 성폭력을 저지른 겁니다. 신고 이전부터 성폭력은 계속돼 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일지를 보면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남성 입소자의 추행 기록이 여러 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은 요양원 원장 등에게 보고됐지만 석 달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러는 사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겁니다. 요양원은 가해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두 차례 현장 조사 끝에 요양원의 정서와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요양원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사건의 축소, 은폐, 시도에 대한 면밀한 사업적 잣대를 댈 수 있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건은 관할 자치단체인 충남 보령시로 넘어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령시는 대체시설이 마땅치 않다며 관련 법이 규정한 업무정지 처분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남 도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요양원의 업무 일지에 따르면 4월부터 성추행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밝혀진 7월까지 3개월 동안 요양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어르신들을 분리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라는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고 그러는 사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범죄의 현장에서 방치되고 유기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8년 충남은 도립요양원을 공립형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도약하고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특히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는 등 전문 요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동안 충남의 다짐은 허구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도민의 신뢰는 당연히 무너졌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의 성폭력 사건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이 앉은 휠체어를 밀고 오더니 침상 난간에 묵습니다. 침상이 끌릴 정도로 발버둥 치던 노인은 이내 지친 듯 움직이길 포기합니다. 또 다른 노인은 양팔이 침상 난간에 묶였습니다.
코에 넣은 튜브를 잡아 빼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데 팔에 검은 멍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는 시간을 빼곤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욕을 시킨다며 다른 입소자가 보는데 옷을 벗기거나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로 한 달 분량 CCTV에서 확인된 피해 노인만 10명이 넘습니다. 도립요양원이라 사설 요양원보다 관리 감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에도 입소 노인 간 성폭력을 석 달 넘게 방치했다가 내부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조사 결과 업무 정지까지 가능한 학대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맡은 충남 보령시가 개선 명령만 내려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입소 노인 학대가 드러난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대 행위를 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취업 제한 같은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이번에도 성적, 신체적 학대로 판정한 가운데 보령시는 충청남도와 상의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본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입소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주의 깊게 보살펴야 할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적, 성적 학대의 가해자로 돌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는 시간을 빼놓고 대부분 묶어놓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목욕탕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관행이었다? 관리의 편의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도지사님, 충남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은 2005년에 준공된 생생 꿈마을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무공화가 2007년 충남도에 기탁한 것입니다. 생생 꿈마을 요양원 대표는 선친의 유지에 따라서 마땅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요양원을 설립했고 우리 충청남도는 그 취지에 맞게 최고의 요양시설을 만들어 사회에 기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요양원을 기탁하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그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관심이 부족했고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운영협약서에는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도립요양원을 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최근 3년 중 올해 3월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 후인 9월에만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고 21년과 22년에는 자료상으로는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남도는 1,266억 원의 예산으로 49건의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관련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냉철하게 점검,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다 큰 책임감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간위탁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협약서 체계와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조례에는 지도감독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라는 식으로 강행 규정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협약서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화하거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협약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6월, 11월 3주에 지도감독한다고 시기를 특정한 협약서도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지도 점검한 내용은 23년도 5월 단 한 건뿐인
것도 있었습니다. 둘째, 업무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충청남도 자체 감사 규칙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지도 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 기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최근 3년 수탁기관 감사 실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2022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화면은 감사위원회의 2021년도와 2022년도 감사 계획입니다. 해당 연도에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감사 실시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성과평가는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운영 실적, 도민 만족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자체 평가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면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또는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시정하고 개선했는지 보겠습니다. 성과평가의 발췌본입니다. 2022년 9월 30일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에서는 화면에 위탁 사무권에 대하여 연구 영역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1월에도 민간위탁 사무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의 형식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성찰과 발전입니다. 잘된 점은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평가 항목, 내용, 성과 등은 정리되어 있는 반면에 추진 목표가 없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도는 이번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민간위탁 조례와 관리 지침을 잘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 및 종사자의 입소자 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있어 본 위원이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